네,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갑윤 의원 복면금지법 만들었잖아요. 이 불자라 하네요. 그런데 이제 조계종 비판의 전면에 섰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한상균 위원장을 너무 돌봐준 것 아니냐면서 조계종을 전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상균이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서 추격하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범법자는 지금 불교계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5일에 시위를 놓고 불교계가 나서는 건 잘못됐죠. 자, 박사원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불자라서 좀 조계종에 대한 비판이 좀 쉬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그 국회 내 불자들의 모임이 정각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정각회의 명예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면 좀 얘기하기가 거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불법을 옹호하는 것. 그 조계사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현재 이미 구속영장 또 네. 체포장이 발부돼서 사법 처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법 처리 회피하는 수단으로 조계사에 숨어서 제2차 집회, 대규모 집회를 총결집하라. 그리고 우리 손으로 권력을 잡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조계사에서 이 부분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구나 중재를 하겠다는 것은 네. 그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근데 화쟁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화쟁이란 말 자체도 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하종대 국장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불교 용어인가요? 예. 불교계에서 2010년에 불교 종단 내 어떤 분쟁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분쟁이 있을 때 이거를 중간에서 조정 중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불교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여러 변호사라든지 네.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30여 명이 들어있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4대강 사업 그때 네. 상당히 우리 사회 전체가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그때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 그리고 그 전에 코레일에서 철도 파업이 있을 때 이 불교에 있는 화쟁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건을 좀 중간에 나와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양자간에 민사소송처럼 이 돈을 누가 갖는 게 맞느냐 이럴 때는 이제 중재 같은 게 가능하지만 네. 한 대한민국 국민이 현행 법을 위반한 이런 집회시위법, 폭력법 이런 다양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중재가 가능하냐? 이게 대상 자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당연히 중재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12월 5일 날 제2차 집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면서 심지어 그게 이제 큰 어떤 물리적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걸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는 네. 불교계가 좀 이런 상황에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법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좀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요.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감추고 싶겠죠. 안 잡히고 싶겠죠. 자기 자식이 저 TV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있네 라는 거 가족한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어쨌건 복면을 저렇게 썼는데 그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복면한 사람이 594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74%인 441명이 전혀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완전히 복면을 하고 오면은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복면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복면을 하게 되면은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복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바람에 옷이 비교가 돼가지고 딱 걸렸다 이거죠. 네. 이걸 너무 순진한 분들은 잡히고 계획적인 분은 안 잡히고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이번에 네. 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 복면을 쓰는 것 자체가 썼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폭력 시위 또는 불법 시위가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복면 착용을 이제 처벌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균형 감각을 좀 살리기 위한 시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사실 정갑윤 의원 자체가
만나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그런 법을 발의한 걸 볼 때 현재 이제 이 시위, 이번 1차 시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어떤 분노라든지 아니면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좀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경찰에서는 조계사에 200명의 전투 경찰을 이제 추가 배치했습니다. 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가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95년과 2002년에 조계사에 실제로 경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당시에도 법 집행 자체는 이제 그 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발 여론이 있었고 또한 그 2002년에는 이제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권에 대한 그런 그 여론도 좋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볼 때 지금도 뭐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그 공권력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만 그러한 집행을 했을 경우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좀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금 경찰이 3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걸 검토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명을 배치했다고 해서 바로 조계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은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정가변 의원이 지금 복면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복면을 현장에서 3번 이상 제거하라고 했을 때 불응하면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지 말고 폭력 시위 현장에 복면을 하고 나온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해야만 이 폭력이 사라지는 거지. 이미 복면을 해가지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한테 벗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이 자체 법을 발의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정대 부국장께서 이제 정가비원 국회 부의장이 낸 법률보다 좀 더 단호하게 더 강하게 가야지. 그렇죠. 벗으란다고 벗겠느냐. 외국에서는 절대로 3번 경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복면을 하고 나오면 바로 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 등 이제 조력자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성이잖아요. 자, 이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1차 시위를 이제 굉장히 조직하고 주도한 혐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시위의 그런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위를, 폭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또한 뭐 질서 유지 의무라든지 등등 그 집시법에 있는 규정들을 위반했고, 또한, 이번에 사실은 그 한상균 위원장 자체가 이제 그 벌금형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이제 그 범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한상균 위원장을 은닉하거나 또는 도피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에 있는 범위 은닉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있고요.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지 아니면 계속 조계사의 몸을 맡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하정대 부국장과는 이제 여기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또 신문 제작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